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이 충격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당연히 했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이렇게나 많이 빠지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6%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와 S&P 500도 4% 안팎의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또 우려감들이 벌써부터 굉장히 커져가는 시기가 될 텐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화면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시장 상황 굉장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항상 정부에 맞서지 말아라,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이런 주식 격언들이 있죠. 전일 국내 증시를 봤을 때 비교적 선방을 했었어요. 하락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하락한 이후에 하락폭을 줄이면서 양봉을 내면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도 하락은 하겠지만 그리고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큰 하락은 사실 예상을 하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일 같은 경우 거의 속절없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나스닥이 6%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유는 상호 관세를 부과를 시키고 그러면서 경기는 좋지 않을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큰 종목들이 크게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눈에 띄었죠. 9.98%, 약 한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반도체 대형주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애플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아직 관세에 대한 부분 충격이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던 게 아니라 전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그리고 대부분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높게 관세에 대한 그런 영향이 좀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보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 우선 관세에 대한 확정 부분이 있기 전까지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3월 24일에 6조 9천억이었습니다. 계속 거래 대금이 적어요. 3월 25일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았는데 8조 3천억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7조 원대 그리고 6조 원대의 거래 대금까지 코스피에서 좀 보여주면서 거래 대금 계속 줄어들었고 공매도 재개되면서 3월 28일부터 외국인 5일 동안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거의 한 5조 원 가까운 매도를 좀 보여도 4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굉장히 그 5일 동안 많이 매도를 했죠. 하루에 1조 원 가까운 평균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긴 하지만 거래 대금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는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장중 저점은 2,437포인트입니다. 2.73% 거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종가는 2,486포인트, 저점과 종가가 50포인트 가까이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양봉 길게 냈거든요. 사실 차트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가 2,437포인트,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종가 열심히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코스닥도 많이 하락을 했었죠. 2%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669포인트, 700포인트 아래로까지 장중에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다가 종가는 더 많이 끌어올렸어요. 거의 보합권까지 끌어올려서 683.49포인트로 저점과 고점이 한 14포인트 정도 차이 나게 코스피, 코스닥 다 양봉을 좀 길게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았었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 증시가 어제 밤에 좋지 않았다는 점이죠. 어제 국내 증시에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저점을 낮추면서 낙폭을 줄여왔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어찌됐든 상호 관세를 시장 예상보다 좀 강하게 했다는 점이 시장의 우려감을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도 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점은 급락 이후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었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미국 증시의 이런 급락이 좀 더 아프게 좀 다가오는데요.
어제 강했었던 국내에 강했었던 섹터들 보면 방산과 바이오, 엔터주가 강세를 보여줬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이오주가 좀 강한 제약 바이오주가 강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좀 보여줬거든요. 물론 그 외의 종목들이 너무 약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바이오와 엔터, 방산, 그러니까 관세로부터 조금은 피해가면서도 이 엔터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거의 정점에 달해 있기 때문에 관세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강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외국인의 매도 정점 그러면 언제 될 것이냐?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는 또 아픈 사실이 이 공매도도 전 종목 공매도까지도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외국인 매도하고 싶은 환경 속에서 미국에서 이런 관세라는 폭탄까지 날아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겠지만 매도 클라이막스는 뭐 오늘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클라이막스는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 중에 진정된 시장의 모습들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확연히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들어왔던 이 저가 매수가 단순히 어제만 들어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이 저가 매수 어제 같은 경우 연기금이 강하게 좀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연기금이라는 순매수 세력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정도 되면 매도 클라이막스 진정한 이후에 저가 매수가 기관들 통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관세 발표 나오고 나서 우리 시장 급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만회를 했죠. 그래서 불안감이 좀 잦아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나 폭락을 하게 되니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시금 좀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이 관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관세 때문에 뭐 피해보고 좋아지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전에 관세 등 뭐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갔을 때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좋았는지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국내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 관세 지금은 뭐 온통 관세 이야기와 불안감만 가득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상호 관세에 관련돼서 이전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역시 관세 무풍지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관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상당히 많은 국가에 폭탄과 같은 관세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물론 대부분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환경들은 아니었지만 이전에 1985년도 프라자 합의 당시에 일본의 사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이 엔화 강세가 됐습니다. 엔화 강세가 되면 당연히 수출하기가 힘들죠. 굉장히 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경기 불황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증시를 좀 살펴보면 증시가 나쁘진 않았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식이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경기 불황인데 증시가 올라갔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에서 이 가장 강한 재정 정책과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강세장에 진입을 했던 건데요. 프라자 합의 때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 전에 1985년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원하는 건 미국 내 일자리와 미국 경제의 좀 더 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좀 원할 텐데 어찌됐든 글로벌 조금 더 넓게 보면 글로벌 불균형을 좀 해소하겠다. 프라자 합의 때가 일본이 너무너무 잘 나갔을 때죠. 일본이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무역 수지를 벌어들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부분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거고 글로벌 불균형, 미국과 일본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고자 엔화, 환율에 좀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좀 더 많아졌고요. 일본이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나라에 좀 더 차이나는 그런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 당시와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본 같은 경우 경제 성장이 수출에서 내수를 좀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수 업종 중심으로 이 유동성의 힘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살펴보면 최근에는 독일이 이런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이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가장 강한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유럽은 경기가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잘 팔리지 않으면서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유럽 경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에 좀 더 직격탄을 맞는 불확실성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경제 불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그런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방위비와 인프라에 대한 강한 재정 부양책이 좀 나왔습니다. 일본하고 약간 이 정부의 돈이 투입되는 자금의 성격은 좀 달랐지만 어찌됐든 자금이 투입이 되는 돈이 많이 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섹터도 좀 달라졌어요. 일본 내수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일은 방산주와 시클리컬 경기 민감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독일과 일본처럼 강한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내에는 세 가지의 이런 전제 조건들이 좀 필요한데요. 완화적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 이루어지고 있죠.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강한 재정 정책. 재정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번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독일에서는 해소가 됐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결론이 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강한 재정 정책도 확실하게 좀 드라이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1번은 해소가 됐습니다. 통화 정책은. 그런데 재정 정책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에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독일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우선은 낙폭 과대 업종들, 지금 이미 증시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낙폭 과대 업종들 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돈은 풀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정 정책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더 향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혹시라도 좀 만들어진다라면 이 해결 시기가 좀 미뤄지는 거죠. 그러면 이 경기 민감주들은 좀 더디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럴 때에는 이 내수주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 말씀드리면 내수주이면서도 주가에 대한 이 부담감이 좀 덜한 이런 종목 신세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백화점이 사실 백화점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더 많이 앞서갔습니다. 현대백화점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 굉장히 좀 빨리 나오면서 현대백화점 주가는 많이 좀 올라가 있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고점 형성하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백화점이 현대백화점보다 좀 더뎠고요. 면세점은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대백화점 면세점 한 군데 철수를 하죠. 신세계 같은 경우는 백화점 경쟁력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경쟁력은 올라가고요.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이 좀 완화가 된다라는 점. 1분기 실적 저점일 거예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높아 보이고 하반기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키워드 그렇습니다. 역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신세계까지 관심 종목 체크해 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도 역시 관세와 연관지어서 봤는데요. 그런데 화장품 섹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 화장품 섹터에 미치는 관세의 영향과 대응 방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 종목 이번에도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 수출 1위 소식도 전해지고 앞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 화장품들은 이 브랜드사들이 미국향 수출 관세가 붙어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좀 B2B 거래를 증가시키면서 어딘가를 쿠션 쳐서 가죠. 관세가 25%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한 군데 쿠션을 치면서 25% 중에 15% 아니면 20%만 부과하고 중간에 거쳐가는 나라에게 그 외에 일부 관세를 좀 부과시킬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부분이고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가격 인상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 화장품들은 미국 내 점유율 상승으로 인해서 관세에 대한 영향력, 그러니까 가격으로 대부분 전가시켜야 되겠죠. 지금 10,000원짜리 화장품이 12,000원, 12,500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화장품들도 올라갈 거고요. 그런데 20%, 25% 올라가면 물론 안 올라갔을 때가 좀 더 좋습니다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야말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핫한 화장품들이 많거든요. 이런 화장품들은 관세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하지만 미국 소비 경기는 조금씩은 그래도 좀 올라가줘야 됩니다. 소비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라면 화장품도 아껴 쓰고 덜 사고 좀 더 싼 화장품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물론 국내 화장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가나 혹은 중저가의 화장품이 있지만 화장품이라는 부분들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 소비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소비 경기 진작은 그래도 좀 필요하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좀 잘 갖춰진 기업일수록 가격 인상과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용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내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나 그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를 가진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들한테 그래도 좀 더 완화된 환경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OEM사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미국에 대한 법인,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영향이 덜 하겠죠.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써서 생산한 다음에 미국에서 팔겠다. 관세에 대한 부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기업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는 점 그래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관심주로는 코스맥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OEM 기업들을 상당히 여러 번 말씀드렸고 코스맥스, 한국콜마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스맥스 한국콜마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서 사실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 수출하는 화장품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이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한 3개의 법인에서 생산이 되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코스맥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화장품을 생산하는 코스맥스 공장 가동률 100%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좋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이전에 말씀드렸다라면 그 포인트 유지도 하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를 이번에 관세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다변화된 고객입니다. 우선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고객사도 있고요. 해외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이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러면 이 고객사들 중에 타격을 받는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잘 되는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고객사들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스택조 화장품이 덜 팔린다 그러면 기초 화장품이 잘 팔릴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다 같이 좀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라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맥스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고점 18만 원 위에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증시에서 안 빠진 대형주가 별로 없습니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17만 원 아래로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제도 양봉을 좀 내면서 17만 원 언저리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자리 좀 관세 충격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되는 호실적과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다변화된 포트폴리오와 고객사로 인한 이런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전 고점 부근이죠. 1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화장품주로 꼽아봤고요. 관심주 코스맥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키워드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하이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엔터주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엔터 같은 경우 물론 25년도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25년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그런데 어제 올라간 이유는 관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전 종목 다 팔 수는 없죠. 무슨 특정 종목들을 좀 팔면 일정 부분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매도하는 관세로 인해 악재를 받는 매도하는 종목들에 대한 대안 성격이 이 엔터주들에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엔터주들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어제처럼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점 한 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도 엔터주들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실적이 좋아집니다. 수익성이 올라간다라는 점, 하이브 같은 경우 특히 위버스의 유료화에 따른 수익성 강화가 실적 성장에 긍정적인 상황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 굉장히 큰 비중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주요 도시에서 하이브의 이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팝업 스토어가 반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쪽에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중국 시장의 공연도 머지않았습니다. 좀 더 본격적인 공연이 이제는 이루어질 시기가 가시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는 점, 약한 5월, 늦어도 6월 정도에는 가시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하이브도 고점 26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한 23만 원까지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세의 영향이 좀 적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기관은 24만 원 위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더 위를 상방을 좀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1차적으로 목표 주가 이전 고점 부근이 2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의 목표 주가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관세 무풍지대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세로 잡아봤습니다. 어제는 바이오 방산주가 좋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낙폭과대 업종, 내수 관련 업종에도 관심을 가지자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를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화장품입니다. 관세 영향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 생산 범위를 보유 중인 기업들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결론은 코스맥스였습니다. 목표 주가 19만 원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엔터주, 하이브를 주목해 봤습니다. 관세 영향도 제한적이고 중국 시장의 공연 재개 기대감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26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닝쇼 그러면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